남자 여자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남녀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하고 있다. 서로를 경쟁자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이제 매우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들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경쟁자인데 사귀겠어요? 결혼하겠어요? 그럴 때쯤 되면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나면 출산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징집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징병제가 폐지된 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좀 낮아졌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도 다시 이제 징집, 징병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짧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해보는 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주제, 맨날 좋아하는 주제죠. 좋아하시는 주제인데, 오늘은 특히나 이제 전 세계가 닮아가고 있다. 다 한국식으로 닮아가고 있고, 그 닮아가는 주제는 뭐냐? 이제 싸우는 남녀, 남자 여자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남녀 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출산율이 낮아져, 혼인율도 낮아져, 뭐 이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대책을 세우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다 정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남녀가 옛날처럼 반드시 결혼해야겠다, 연애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것도 있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 대한 상당한 적개감? 증오? 뭐 증오까지는 아니고, 잠깐 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보면은 뭐 남녀 출세 부동석 이런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요즘에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에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냥 저는 막연하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걸 또 꼼꼼하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성들은 정치 성향적으로 봤을 때, 이념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점점 왼쪽으로 가고, 남자들은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왼쪽으로 가는 스피드가 빠른 데 비해서 남자들은 제자리에 있거나 오른쪽으로 가면서 양쪽의 결과가 되게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함돼서 20개국에서 나와 있던 사회 현상 여론조사를 다 종합한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숫자가 4부터 이제 5까지 지금 표시되어 있죠. 5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보수적,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데 이 조사의 대상은 이제 만 18세에서부터 29세니까 이 나이 때면 잘해봐야 이제 오른쪽으로 가봐야 이제 정도인 이제 개념으로 쭉 봤을 때, 시간적으로 보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을 보면 남성들은 이제 4.8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5 가까이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이제 약간 더 왼쪽에 있는 성향을 보였는데 2014년부터 훅 이제 왼쪽으로 가는 그러한 경향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가 다시 이제 보여주면, 지난 청색이 여성, 그 다음에 남성이 이제 하늘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어떻게 2022년 그리고 최근의 변화를, 이제 요건 최근의 이슈들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쭉 해본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사상적, 이념적, 그 다음에 정치적 견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여성들하고 남성들 간의 간격이 가장 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는 4, 여자는 이제 5.5 정도까지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이제 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5에서 5.5 정도로 이제 꽤 상당히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일수록 보면은 남녀가 서로를 이해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0.7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세계적인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왼쪽 편에 가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더 왼쪽에 가 있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남녀 간의 어떤 이런 차이들,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서로 간의 갈등을 이제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원인은 내가 손해보고 있다. 즉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이 사회에서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서 상대방 성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 같아요. 여성의 권리 증진,
남성의 기회를 위협하는 요소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너무 멀리 갔다. 즉 사회 통념에 비해서 너무 급진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성의 어떤 그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성향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질문,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대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율이 30%로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0대 남성은 이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징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할 뿐이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인식들은 상당히 비슷한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똑같은 뭐 옛날에 이제 화성 여자 뭐 금성 남자였나요? 이런 책이 있었죠. 여성과 남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유전적인 차이를 넘어서 뭔가 그것을 더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현재까지 나타나는 성향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교육률이 높았으니까 다들 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대학 진학률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 이제 상당히 낮았죠.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00년대 이후에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이제 많이 높아졌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을 졸업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대졸 대학을 나온 사람의 비율이 21%였는데 지금은 이제 35%까지 많이 높아졌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25%에서부터 46%로 남성보다 더 많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래 집단들이 같이 더 학습을 하면서 그러한 경향을 이제 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러면 다들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와 동등한 비슷한 상황 그리고 비슷한 이념, 말이 통하는 상대를 찾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인 거죠. 그런데 여성 입장들에 보면 여성이 대학 나온 비율이 더 높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같은 대졸자 남성을 놓고 오히려 여성끼리 경쟁해야 되는 이런 경향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못한 남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같으면 쉽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찾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했었던 괜찮은 일자리, 전문직 이런 거에 진입을 하면서 서로를 경쟁자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이제 매우 강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향들은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서로가 경쟁자인데 사귀겠어요?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쯤 되면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나면 출산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된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징집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징병제가 폐지된 지 한 20년 이제 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좀 낮아졌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도 다시 이제 징집, 징병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어디로 튈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SNS 같은 경우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콘텐츠를 이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성이나 여성이나 뭔가 성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손해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르세요. 이런 거를 한번 보게 되면 그것들을 강화하는 콘텐츠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싫던 좋던 그러한 성향이 무의식 중에 자리를 잡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방어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요만한 뭔가 다른 성향, 실수, 옛날 같으면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게 눈에 거슬리고 상대방을 이제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향을 가진, 그리고 어떤 교육 여건이 다른 속에서 서로가 사회에서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경험들이 이러한 경향들을 더욱 증폭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뭐 사실 여기는 별로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가고 있고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꽤 심각하게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아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뭐 해법들이라고 해봐야 이게 과연 해법이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인 문제 지적하는 사항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보면은 남성들의 특성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들은 좀 늦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똑같이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보면 같은 7살, 같은 8살인데 여학생들이 누나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유 맨날 남자애들은 너 저 언제 사람 될래?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상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남자들이 차근차근 쫓아와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시점이 되면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여성들의 교육, 학력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특히나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이제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습 능력 초반부터 좀 밀린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뭐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쟤는 남자인데 잘해, 되게 신기하다는 듯이 막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한 적이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예 여성하고 남자하고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하고 남자 어린이하고 아예 취학 연령을 좀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여성들이 먼저 가고 남자들이 한 1년쯤 늦게 가서 그렇게 가면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세상이 결국 다 누군가 민감하게 봤던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2007년에 태어났는데 2008년에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이 오른편에 있는 화면에 보는 이런 책을 봤어요. 상당히 요즘 같으면 야, 이 책 나오기 쉽지 않은 제목을 달아서 용감한 책입니다. 알파고에게 주눅든 내 아들을 지켜라. 라는 책이에요. 되게 이렇게 뭐 좀 불쌍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 앉아 있고 엄마들이 이제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 책은 이제 미국의 보이스 어드리프트라는 뭐 방황하는 소년들 뭐 이런 책을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한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과는 달리 내용은 사실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왜 이렇게 미국의 남자 아이들이 남자 학생들 10대부터 20대 초반 애들이 무기력하지? 삶의 의미를 못 찾지? 그 다음에 왜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이렇게 뒤처지지? 학생들 기준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치유 방법 등을 이야기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특히 아들 둔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씩 보라고 저도 옛날에 이제 되게 권했던 책인데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보면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아이들끼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남자아이들끼리 모아놓는 대안학교가 있답니다. 근데 이 대안학교에서는 남자애들을 모아놓고 무슨 공부를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단순 명료한 룰을 가지고 시합을 경쟁을 붙이는 뭐 이를테면은 썰매 빨리 끌기 누가 뭐 많이 따오기 이런 거 단순 명확한 룰로 간단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시스템에서의 학생들을 집어넣고 적당한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승복하고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책이 이제 2007년 나왔으니까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때 나타났던 이때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은 벌써 이제 20년 가까운 생활이 지났으니까 지금 30대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창 사회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에 딱 도달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단시간에 어떤 무슨 대책 무슨 변화, 사회 정책의 변화 이런 걸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더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모색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만 이상한 게 아니다. 전 세계가 기성세대, 저 같은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러지? 라는 쪽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있고 그 패턴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가 비슷해져 가는데 그 꼭지점에는 한국의 여러 사회 현상들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